제가 취업을 2011년에 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저를 시장에 데려가가지고 정장을 20만 원짜리를 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쇼핑백에 넣고 어머니랑 둘이서 손잡고 떡볶이도 먹고 과일도 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갈 때가 되니까 20만 원짜리 쇼핑백,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20만 원이면은 저희 집에서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20만 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벨트랑 넥타이랑 양말 거의 한 3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잖아. 너무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환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취업을 하니까 서울로 가자, 서울. 거기 이제 직장 동료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택이 안 뗀 옷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야, 너도 환불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아니야. 작년에 산 옷인데 택을 안 뗀 거예요. 쇼핑을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한다, 취미로. 태어나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쇼핑을 취미로 하지? 이제는 너를 따라 해야겠다. 제가 딱 6개월을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지가 돼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부자야. 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고 부잣집 애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같은 직장에 있다 그래서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때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걔는 선배 뭐라 하니까 나갔어. 나는 못 나가. 저는 못 나가요. 그 다음번에는 또 이제 PD 선배가 캐스터 있죠, 캐스터 이렇게 중계하는 분들, 남자 캐스터랑 여자 캐스터 이 2명 진심으로 뭐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눈치 보느라 퇴근을 못하고 있다가 걱정하지 마라, 다음에 같이 잘해보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러고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한 명은 아우디 Q5 타고 가고요, 한 명은 벤츠 C클래스 타고 퇴근하는. 10몇 년 차 된 선배는 소형차 타고 가는데 그 선배가 뭐라 한 게 애들한테 데미지가 1도 없어요. 앞에서는 내내 하고 오히려 옆에 있던 나는 조마조마하고 쟤들한테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부잣집 아들 딸들은 잘릴까봐 걱정하는 게 없어요. 저는 어때? 반면에 저는 이번에 고과에서 5% 인상될지 3% 인상될지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팀장님이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선배들 고과를 좀 몰아주고 너는 씨받아라 이러면 어떡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월급이 200이 안 됐어요. 한 160 얼마 됐던 것 같아. 실수령액 보면은 160 얼마 이렇잖아요. 월급이 200이 안 됐어. 근데 200으로 쳐도 월급 5% 오르면 얼마예요? 10만 원 오르면 10만 원. 근데 캐스터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고생하고 1시간에 10만 원 받는데, 야, 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1시간에 10만 원씩 받으면 나 120만 원 받는데. 여기는 부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회사구나. 한 달에 168만 원, 170만 원 받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하면 미래가 있을까? 딱 가서 선배들 월급 명세서를 내가 보려고 선배들이 월급 명세서 보여주겠어요? 자리에 가서 뭐 담배 가져와라, 차키 가져와라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심부름 가가지고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차 선배랑 나랑 큰 차이가 안 나. 나는 그 선배들이 나한테 막 가르치고 뭐라 하고 개뭐라 그랬거든요. 제가 막 주먹으로 맞았어요. 싸다구도 맞고 무릎 꿇고 이러고 있고. 왜? 저기를 가면은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선배 손에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키가, 그 사람 손에 키가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성과를 내고 하면 그 키를 내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렇게 손을 실수로 폈는데 그 선배 손에도 키가 없었다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선배들이 싹 다 개 병신 새끼들처럼 보였어요. 진짜 나한테 왜 개지랄 떨었지? 같은 처지면서. 그날의 회사 다닐 마음이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서 회사를 때려칠 생각을 하셨죠? 니도 그 돈 받고 개고생해봐라, 욕 졸라 쳐먹고 싸다고 맞고 해봐라, 거기 다니고 싶냐? 라고 답을 하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합니다. 한 350만 원만 줬어도 나는 신사임당 채널을 그 안에서 했을 거야. 얼마요? 350만 원만 줬어도. 100만 원대는 너무 답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월급을 100만 원대 받는데 내가 결혼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계속 다녀요? 못 다니지. 난 진짜 돈 벌어야겠다. 김동완 소장님이 제 방송 출연자였거든요. 제가 PD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주PD는 부자 될 생각을 접어야지. 그래서 왜요? PD는 부자를 생각하고 하는 직업이 아니야. 맞네. 김영란법으로 5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직업이네. 5만 원도 불법인 직업인 거예요. 때려쳐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그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파이낸셜 저널리즘 이런 거를 하고 싶었어요. 블룸버그 아시아에서 일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새벽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었어요. 전 세계에서 아젠다를 끌어모아가지고 아무도 아직 안 했어. 해외 기자들 트위터를 다 팔로우 해놨어. 걔네가 하는 걸 보고 어젯밤 주요 어젠다 이거구나. 내가 쟤네보다 퀄리티 있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을까요? 제가 그 미팅을 하러 나간다 그랬어요. 아이리버 미팅을 하고 싶어서 아이리버에 제가 왜냐면 너무 놀라운 거야. MP3를 그 애플이 먼저가 아니라 아이리버라는 회사가 먼저 했던 거. 그래서 아이리버 미팅을 가고 싶어서 저희 팀장님한테 저 아이리버 미팅을 가고 싶어요. 그런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 팀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뒤통수 존나 때리더니 너 병신아 너 뭐 되는 왜 나대? 그때 우리 팀장님이 그랬다니까 나한테 너 뭔데? 나 뭐긴 씨발 PD지 나도 내 프로그램 나도 시청률 잘 나오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애플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아이리버 얘기 엮어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본다니까. 선배들도 똑같은 동기가 있잖아요. 부잣집 애들을 다 알아. 얘네한테 대하는 거랑 나한테 대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정문으로 들어온 애랑 옆문으로 들어온 애랑 대하는 게 다르다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가난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주제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되고 주변에서 너가 될 것 같아? 그 될 사람들은 이미 다 됐어. 너는 안 돼. 배워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너 하면 안 돼. 병신아 어딜 나대. 뒤통수 때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돼요. 그 가스라이트 계속 당하면 그 말이 너무나도 옳은 말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 따라서 나도 주변에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 너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너가 아직 어리고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딴 소리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저희 할아버지는 갱도에서 광부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징어 뼈 바르는 공장을 다니셔가지고 제가 맨날 냄새 난다고 어머니 퇴근할 때 이제 방에 도망갔었어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저는 집에 없었어요. 부모님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있었어. 집에 오면 그냥 TV 보고 있었어요. TV 만드는 사람, TV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본 것만큼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TV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사실 꿈꿀 게 없지. 집에 와서 아무것도 TV 보는 건 돈이 안 들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반긴다고 거길 가냐. 누군가 반기지도 않아. 너가 가는 건 아무도 안 반겨. 이 얘기를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었어. 엄마 나 어디 가고 싶어. 야 누가 반긴다고 거길 가냐.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반겨. 사실은 귀찮아해. 너 오는 거 사람들 다 귀찮아해.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강릉 지역에는 단호라는 큰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단호장에 친구들끼리 각자 1,000원씩 가지고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친구들이랑 중학생 됐으니까 단호장 가게 1,000원만 주세요 얘기했는데 갑자기 개혼났어요. 어머니한테 개혼났어. 제가 엄청 울었을 거 아니에요. 왜 혼났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전화해가지고 누구 바꿔주세요. 저 못 나간다고. 저희 어머니가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반긴다고 거기를 가냐고. 제 집만큼씩 들어앉아 있어야지 어딜 기어 나가려고 그러냐.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엄마가 그 1,000원을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어려우니 나를 혼내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저는 어릴 때 안산이랑 서울을 구별을 못했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부잣집이 큰이모 집이었는데 큰이모 집이 안산에 있었어요. 저는 안산이나 서울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안산 이모를 우리 서울 이모라고 불렀어요. 우리 고모는 일산에 있었어요. 근데 서울 고모라 그랬어. 난 일산이고 안산이고 다 서울인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대입 정보 이런 거는 전혀 몰랐죠. 그냥 점수대로 가는 건데 심지어 저 고등학교 때 수능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뭐 내신을 뭐 어떻게 가고 뭐 아예 수시 뭔지도 몰라. 그럼 아예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단국대를 써서 냈더니 너는 무슨 그 자격이 안 돼. 너가 무슨 단국대를 써. 강원대 쓰라 그런 거야. 그런데 단국대가 붙었네. 내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선생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쓰라 그랬을까? 거기를 가면은 뭐 이 사람한테 이득이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삐뚤어지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대학생 애들 해외에도 가고 활동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누가 반긴다고 누가 너를 환영하겠니?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 너는 그럴 자격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단국대를 잘 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학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가난하면 목표를 갖는 것도 병신 취급받는다니까. 유튜브는 아무나 볼 수 있잖아요. 아무데도 안 가고 TV 보고 있던 나 같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잘했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 하지 마라. 아이고 네가 참도 잘했겠다. 에이 진짜 네가 했다고 칭찬을 안 해. 제 험담을 해. 다른 집이랑 얘기를 할 때 나에 대한 칭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험담을 해요. 아유 우리 애는 그래. 우리 애가 이런 실수를 해. 우리 애는 이런 애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청 화냈어요. 내 얘기를 밖에 한마디도 하지 마라. 단 한마디도 하지 마라. 나중에 철들고 나서. 무슨 어떤 기회가 있어도 그런 일이 나한테 있을 리가 없어. 그렇게 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저는 부모님 말이 맞구나.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구나. 나한테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구나. 나는 어떤 걸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믿게 됐어요. 왜? 그렇게 시도를 할 때마다 계속 제가 망신당하고 나대는 사람이 되고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니까. 눈치를 보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나이 먹을수록 조용히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저는 처음 이제 먹어봤는데 이게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과일이 나왔는데 과일을 이걸 껍질을 까서 먹는 건지 그냥 먹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식사 매너, 대화 주제, 장소에 맞는 행동 방식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집에서 TV만 봤으니까 TV에 나온 것처럼 행동하는 것밖에 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새끼 멍청하고 또라이고 생각이 없다. 마치 다른 종을 대하듯이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안 다니고 싶어 할 거예요. 왜? 같이 다니면 부끄러우니까요. 부끄럽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싶지 누가 그런 사람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해. 내가 억울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모든 것도 다 당연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억울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쟤네들한테 더 잘 보여서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깎아내고 패배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색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이든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상황, 내가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후회 가득한 상황이 되는 거는 증거예요. 뭔 증거냐면 여러분들이 가난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난이라는 걸 벗어나가지고 자수성가 길을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경험 부족으로 어색한 상황을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안 전체에서 처음 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처음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지.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무조사 받아서 세금 많이 토해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몰라. 처음에 누가 알려줘? 안 알려줘. 병신 새끼들은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이게 마치 죄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고 낙인 찍으려고 그러지. 근데 아니라는 걸 몰라요. 직장 다니는 애들 세금 계산서 끊으라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들, 거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 몰라. 나도 몰라. 알면 바꾸지. 근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졸라 엄격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딱 가면 다 병신 취급해버려요. 저 이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몰랐어요. 모르는 새끼가 병신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병신이 아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 집안 전체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그걸 겪었다면 여러분한테 가르쳐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가 그걸 겪었다면 가르쳐줬을 거예요. 변호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세무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회계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노무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여러분한테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 행사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티튜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과일을 껍질을 까고 먹는 건지 그냥 먹는 건지. 근데 그걸 처음 한다는 건 여러분이 처음으로 올라가는데 기존의 체제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랑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구나. 이거를 내 다음 세대한테는 지식으로 물려줘야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어색함과 실수가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세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진짜 그 증거입니다. 부모 세대가 여러분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았어요. 지식과 경험, 그런 것들, 체험, 이거의 빈자리, 그거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채워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문 전체 역사에서 처음으로 빈곤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이 집안의 자본, 돈이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이 집안의 새로운 자본을 맨바닥에서부터 창조하고 있는 그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치를 보면서 겪었던 그 뼈아픈 시행착오, 어색함, 그게 뭐예요? 내 다음 세대부터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자 든든한 자본이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내 자녀들은 내가 겪은 그 덕분에 출발선에서 헤매지 않고 다 같이 물건 잘 챙겨가죠. 미술 시간에 나 아무것도 못 챙겨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있고
이 색깔 빌려서 칠하고 저 색깔 빌려서 칠하면은 걔는 미술에 재능이 있어도 걔는 못한다고 들어요.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자잖아요. 처음 나가는 개척자면 그 필연적인 이런 마찰을 겪게 되는데 그때 해야 되는 애티튜드를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 정도 벌었으면, 저 정도 뭘 했으면 그 레벨에서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알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익숙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상한 행동이죠. 하지만 초보자가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익스큐즈가 돼요. 모르는 거를 숨기려고 하다가 점점 더 어색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무지를 들킬까봐 그 눈치를 보는 대신에 그냥 처음 경험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인데 그 사실을 오히려 무기로 활용하라. 레스토랑 갔어요. 메뉴판 너무 복잡해. 아, 여기 처음 와가지고요. 제일 인기 있는 조합으로 추천해 주세요. 업무 중에 금융용어 몰라요. 제가 그거 잘 모르는데 이거 뭔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알기 전까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넘어갔다 사기당한다. 계속 물어봐 알 때까지 내 상황을 당당하게 밝히고 계속 물어보라. 근데 걔가 귀찮아해? 그러면 그만하면 돼요. 그치? 그 내 상황을 당당하게 밝히는 태도가 스스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크게 낮춰주고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호감과 이 사람은 뭐 아무 그게 없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아는 척하다 사기당한다. 체면 챙기려다가 이상한 사람 된다. 오히려 모른다, 처음이다, 물어보면 됩니다. 과일을 까서 먹는 건지 껍질째 먹는 건지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돼요. 이상하면 물어보고 사람들 웃으면 물어봐. 왜 웃어? 뭐 잘못했는데 내가? 나 여기 오늘 처음 와가지고 나 몰랐어. 그럼 말해줄 거야. 아, 그게 웃긴 거구나. 배우면 되지. 자, 도와주지 않고 당연히 수군대고 거리를 두는 인간이 있습니다. 없을까요? 있어요. 그 인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아예 도움이 안 될 인간이고 더 좋은 점은 매너나 에티켓 아니면 어떤 어색함 요 정도 비용 그 돈 들어요?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때릴 새끼를 아주 싼 값에 걸러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싼 값에 걸러낸 거야. 그거는. 그 얘기가 나한테 어떤 새끼가 그렇게 했다고 딱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내 귀에 딱 들어와. 그러면 그 순간 그냥 손절하면 돼요. 제일 싸게 한 거야. 너무 싼 거죠. 내가 병신 같은 행동을 한 게 내 귀에 들어와? 그걸 가르쳐 주지 않고 그 새끼는 바로 손절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나 너 손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알려드릴게요. 오는 연락을 친절하게 받아요. 연락을 안 해. 너 연락 왜 안 하냐? 그러면 요즘 좀 바빠서요. 종종 하겠습니다. 이러고 연락 안 하면 돼. 그럼 점점 멀어져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어색한 경험들을 사방에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집안 전체에서 내가 역사상 처음으로 깨어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싫으냐?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부모님 너무 존경하고 그렇게 키워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절대 억울하거나 왜 나만 그렇거나 뭐 그런 나만 이런 상황에 빠져있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필요 없는 패배주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